예. 요거 차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설명 시간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차가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요 차는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사양이고요. 예. HUD,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빌트인 카메라,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스타일 옵션도 있고, 그다음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요게 이제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키. 어제 카드 타입 키도 보셨잖아요. 카드 타입 키는 제가 차 안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요 스마트 키는 두 개가 나오고요. 예, 들어가세요. 예. 이제 스마트 키를 이용해 가지고 차 문을 잠그고 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뭉툭한 부분 있죠. 요게 잠금 버튼입니다. 잠금 버튼. 누르면 차 문이 잠기고요.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같이 접혀져요. 이렇게. 잠기면 사이드미러 같이 접혀지고, 요 잠금 버튼 바로 밑에 보시면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잠금 해제. 예, 사이드미러 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트렁크 문을 여는 버튼인데요. 예. 요 뒤에 트렁크 문 여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뒤에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닫을 때는 버튼 누르시면 닫을 수가 있고요. 예. 다시 반대로 누르시면 다시 트렁크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요런 식으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트럼펫 모양의 불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이세요. 위험 알림 기능이라는 것은 요걸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급한 일이 있거나 또는 내 차가 어딘지 모를 때, 그럴 때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 차 위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에 버튼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헤드폰 모양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홀드라는 버튼입니다. 홀드.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전진, 후진 버튼이에요. 요게 뭐냐면 원격 스마트 주차 기능 버튼이세요. 그래서 지금 차가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를 주차하고 나서 옆에 차 때문에 문을 못 열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요 차를 요 주차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딱 세워 놓으시고, 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앞뒤로 움직여 가지고 주차를 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 시동을 먼저 걸으셔야 되잖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잠금 버튼 있죠. 요걸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잠금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을 노란불이 3번 깜빡일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잠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요 잠금 버튼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 홀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차에서 노란불이 3번 깜빡 거릴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요 상태가 이제 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다른 차와 틀리게 시동 걸었을 때는 이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전기 모드가 먼저 작동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기 모드가 현재 켜져 있는 상태세요. 켜진 상태에서 요건 전진 버튼. 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누른 만큼 차가 앞으로 전진하게 돼 있어요. 파킹 해제가 되고, 예, 누른 만큼. 그 다음 멈출 때는 버튼을 띄시면 돼요. 띄시면 차가 멈추고요. 또 반대로 후진하실 때는 또 누른 만큼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차가 또 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른 만큼 후진하다가 멈출 때는 띄시면 또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를 주차를 시키시는 거예요. 주차가 완료가 됐으면 다시 처음에 눌렀던 이 홀드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차가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시동 꺼지고 다시 파킹 모드로 전환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차를 이제 원격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원격 주차 버튼을 이용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좋다. 좋죠. 완전 신세계 아닙니까? 이런 기능도 있어. 예. 우리 막 여기 못 내려가지고. 예. 차에 그 완전 신세계적인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조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리모컨 배터리가 좀 방전이 되거나 차가 인식이 안 됐을 때는 강제로 문을 여셔야 되잖아요. 그때 요거를 이용해서 차를 문을 강제로 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인데 요거를 어디에 꽂냐면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 키홀더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요게 뚜껑이에요. 요 뚜껑을 딱 따면 요 안에 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꽂아가지고 돌리면 문을 강제로 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뚜껑을 열 때는 요 밑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요 키로 꾹 누르고 뒤로 당기면 뚜껑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타시면서 거의 사용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뭐 거의 한 4년 동안 타는데도 사용한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방전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이 키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을 열고 잠그시지만 실제로 이 키를 몸에 휴대하고 계시면 잠깐 키를 드릴까요? 예, 이쪽 오시겠어요?
예, 휴대하고 계시면 이제 내가 키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이 문 손잡이를 이용해서 차문을 열 수가 있어요. 차문을 여실 때는 여기 보면 센서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딱 대면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되세요. 그리고 당기시면 차문을 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잠그실 때는 요 버튼 있죠? 요걸 누르시면 차문을 잠글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사장님 한번 손 대가지고 열어보시겠어요? 여기 맞잖아요. 거기는 없습니다. 운전석하고 조석 쪽만. 예. 그리고 당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예. 닫으신 다음에 그 잠금 버튼은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문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예. 예. 열고 당기세요. 아니, 약간 다시 한번. 예. 예. 당기시고요. 그 다음에 문을 쫙 여셨으면, 예. 요 의자 시트를 보시면 요 하단에 의자 시트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앞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뒤로, 높낮이는 앞에 거만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뒤에 거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움직일 때는 요 가운데를 누르시면 같이 내려가고요. 가운데로 올리면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등받이 각도. 뒤로 조절하시면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허리 받침. 누르면 가운데가 저렇게 블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를 받쳐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핸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핸들. 여기 무릎 저기는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무릎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컴포트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게 들어가는데 현재 요 차는 컴포트가 안 들어가는 옵션이세요. 예. 그 다음 핸들 높낮이는 요거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핸들 높낮이 조정 가능하신 거고요. 의자 시트하고 핸들하고 사이드 미러는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는 여기 꼭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조정하셔 가지고 동선 한번 누르시면 왼쪽 사이드 미러하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저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후진기 열었을 때는 사이드 미러가 자동 하향이라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선을 볼 수 있게 하향되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메모리 기능을 저장시킬 때 이따가 시동을 걸어 놓으시고 의자하고 핸들하고 사이드 미러를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셋을 누르고 원하시는 1번이나 2번을 길게 누르시면 저장이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저장된 버튼을 누르시면 그 의자 시트가 저장된 위치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전체 도어락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요. 옛날 차는 여기 도어락 잠금 해제 버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도어락 잠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운전석이나 조석에서는 도어락 잠금 해제를 누르고 문을 열고 내릴 수 있는데 뒤에는 이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이 내려주실 때는 운전석이나 조석에서 도어락 해제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계신 분이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창문은 길게 누르면 한 번에 창문을 내리고요. 또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짧게 누르면 짧게 누른 만큼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팅은 어제 했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오늘까지는 놔두시고 내일 정도 해서 종이를 탈거하시고 창문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직 마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일드락이라 해가지고 요 불이 켜져 있으면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창문도 못 내리고 문도 못 여세요. 전체 문 다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요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전체 문이 다 잠기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서 못 내린다 그러면 요 불을 꺼시고서 내리게 하셔야 합니다. 예. 그게 있습니다. 예. 사장님 잠깐 운전석에 앉아 보시겠어요? 예. 이제 옆에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헤드램프 각도 조절 버튼인데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0 해놓고 운전하시고요. 만약에 0 해놓고 운전하시는 게 하향등이거든요. 근데 하향등보다 각도를 더 내리고 싶을 때는 0부터 3까지 올리시면 이 헤드램프 각도가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나중에 야간에 한번 이렇게 조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트렁크 문 여실 때는 요 버튼 눌러서 마찬가지 운전석에서도 트렁크 문 열 수가 있고요. 트렁크 문을 여실 때는 반드시 기아 위치가 파킹에 있을 때만 열 수가 있어요. 주행 모드나 후진 모드 했을 때는 버튼을 눌러도 트렁크가 안 열린다, 안전 때문에. 예. 그 차이가 좀 있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VDC라 해가지고 차 미끄럼 방지를 해주는 기능인데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경우 꺼야겠다 했을 때만 사용하시는 거고 그 외에는 항상 켜놓고 운전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켜놓고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사모님 뒤에 앉으시고 제가 조석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문 닫겠습니다. 뒤에 의자가 차에 타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엔진 시동 거는 버튼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불이 시간 지나서 꺼졌는데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차 시동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 시동 걸 때는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원터치를 살짝 누르셔야지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거고요.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 눌렀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차키 꽂았을 때 꽂아가지고 한 번 돌리면 전기 기능, 그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라디오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누르면 시스템 체크가 있는데 한번 잠깐 눌러보시겠어요? 한번 그냥 원터치를 살짝 한번 눌러보실래요?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예, 밟지 마시고 원터치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전기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두 번째 누르시면 시스템 체크 기능이 들어오세요. 이제 그 다음에 눌러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그냥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브레이크 밟아보시고 버튼을 원터치 살짝 한번 눌러보세요. 예. 활짝 누르시면 현재 이 상태가 시동이 걸린 겁니다. 약간 어색하죠? 왜냐면 보통 시동이 걸리면 차가 부릉하고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시동을 걸면 전기 모드가 먼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색하지만 이 차가 시동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의 구분점은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레디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동이 안 걸려있는 상태에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저 레디라는 불이 없어요. 근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저렇게 레디라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이 차가 전기 모드인지 아닌지는 여기 보시면 EV라는 불이 켜져 있어요. 여기에 켜져 있으면 전기 모드. 저 불이 꺼져 있으면 엔진 시동 모드가 되세요. 근데 불이 꺼지면 꺼진과 동시에 차가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세요. 그래서 엔진 시동 모드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현재 빨간색 불이 켜져 있고요. 그다음 190km는 현재 기름량까지 갈 수 있는 거리, 27도는 현재 외부 온도, 그 다음에 요거는 기아 위치가 파킹에 있다는 뜻이고요. 요 17km는 이 차가 총 주행된 거리가 되겠습니다. 차량 속도는 여기 보시면 이제 0km로 표시가 되는데 요게 차량 속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는 트립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켜져 있고, 라이트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엔진 회전 속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요 차지 요거는 이제 그 배터리 충전하는 그런 모드인데요. 그걸 또 볼 수가 있고요. 앞에 헤드램프 HUD라 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 차량 정보를 앞리창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잘. 예.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운전자 보여요? 예, 운전자한테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차량 정보를 보시면서 운전할 수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은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문서 표시 버튼하고 위아래 스크롤 레버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냉각수 온도, 타이어 공기압이고, 그다음에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기 모드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충전 모드면 여기서 막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행 정보, 주유 정보, 그 다음에 누적 정보, 요거는 구간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총 주행 거리는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구간 거리는 요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면 0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방위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번 누르시면 차선 이탈 경보 기능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처음 보셨던 창문 내리시면,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내비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내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기아 커넥트를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아 커넥트라는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놓으시면 그 커넥트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차 시동 걸고 제어해 주는 그런 기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장님 핸드폰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예. 동의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시면 커넥트드를 연결하시는 건데, 예. 이제 커넥트드를 연결하실 때 여기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커넥트드 앱을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나가 보시면요, 어디 있어요? 예. 여기 기아 커넥트는 요 앱이거든요. 요 앱을 실행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제 여기에 보면 제어 기능이 있고 상태 기능이 있어요. 제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차 시동 거는 것은 내가 집에서도 또는 지방에서도 차 시동 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 열고 잠그는 거, 시동 끄고 비상등 켜고 비상등 끄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시간도 최소 2분부터 10분까지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분까지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차량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차량 상태가 실내 온도가 얼마를 지정했는지, 현재 이 기름량을 갈 수 있는 거리라든가,
현재 상태, 뭐 시동 걸려 있고 문은 열려 있고요. 그다음 온도 열선하고 그다음에 기타 상태. 현재 문이 열려 있네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문을 잠가놨는데 누가 외부에서 강제로 차 문을 연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운전자한테 이 경보로 다 알려줍니다. 문자로 다 알려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5년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5년이 경과되면 유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용료를 월 한 10,000원 미만 정도 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사용하시다가 괜찮다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뭐 그렇게 필요 없는데 하시면 중간에 이제 뭐 해지하겠다 하시면 기아 커넥센터 전화하셔가지고 해지하시면 되는데 한번 이건 써보시고 예 괜찮다 하시면 그냥 쓰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무선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아 커넥트에 연결됐으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됐으면 다음에 하기야가 이제 게스트 모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커넥트에 연결했으면 사용자 프로필 해가지고 내 거로 완전히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예. 그러면 커넥트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 성공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예. 좋은 날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가입 잠깐만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사용자 프로필 설정을 다시 해야 돼. 현재는 게스트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누르셔가지고 사용자 변경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변경을 누르시고 요거 시작하기 다시 누르고요. 현재 우리 고객님 이름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예. 지금 문자가 잠깐 들어왔을 겁니다. 요거 이제 인증하셔야 합니다. 예. 예. 인증하기 예 누르면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계정 연동이 되고 요거 전체 동의 누르고 확인하시고 예. 예. 이 설정이 이게 그냥 일반 분들이 하시기엔 조금 복잡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 누르고 확인 하시면 이제 우리 고객님 명의로 이렇게 사용자 프로필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객님 성함이 뜨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이용하시면 이제 고객님 거로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어떤 세팅이라든가 그런 해놓으시면 다 그 세팅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차 처음에 시동 거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요게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 이제 처음에 시동 걸면 이렇게 화면이 뜨세요. 여기서 보면 왼쪽에 요거는 내비, 요거는 미디어. 또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보시면 사이드에 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들 많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화, 폼프레션, 시네마, 음성 메모, 빌트인 캠, 설정, 또 누르시면 하이패스, 세차, 내차 위치 공유, 날씨, 캘린더, 스포츠, 또 밀어보시면 발레, 기아 카페, 카톡, 차량 진단 알림, 매뉴얼. 여러 가지들 굉장히 많은데요. 예. 너무 많다. 많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제 차차 나중에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아시면 되시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요게 빌트인 캠. 요거는 차 안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제가 일단 빌트인 캠 설정은 작동 모드를 제가 설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상시, 주행 중 이벤트, 주차장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REC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현재 영상을 닫고 찍는다는 뜻입니다. 찍은 영상들은 옆에 보시면 요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지금 영상들, 전방 영상, 후방 영상들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 중 상시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영상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빌트인 캠 설정을 하겠다 하시면 요 세 줄짜리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빌트인 캠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차의 블랙박스의 설정은 여기에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녹화된 설정은 여기서 터치하시면 되시고, 녹화 시간도 여기서 보시면 최소 2시간부터 최대 20시간까지 설정하고, 이벤트라는 것은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앞뒤 10초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면 영상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또 원하면 줄일 수도 있고요. 타임레스라는 것은 일반 수동 녹화를 해주는 건데, 수동 녹화를 해준 것을 빨리 1초 간격을 20분을 해가지고 좀 빨리 영상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능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잠시만요. 예, 그 다음에 충격 감지 민감도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라면 좀 더 민감하게, 마이너스라면 좀 더 둔탁하게. 예, 그 다음 디스플레이 설정도 여기에 보면 앞에 카메라, 뒤에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각도도 이렇게 높이라든가 각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예,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연결하시거나 또는 SD 메모리 카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SD 메모리 카드 상태가 어떤지는 녹색으로 표시되면 상태가 양호한 거고요. 메모리 카드는 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하셔가지고 요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카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트인기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홈 화면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내비는 요걸 터치하시면 내비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가시는 것은 우리 집 사무실 미리 정당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내비를 작동하는 보드는 요 밑에 보시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기 바람개입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바람개입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에어컨 히터를 작동하는 버튼이 되는 거고요. 요 위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이렇게 홈, 맵, 서치, 미디어, 셋업이라 해가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내비를 볼 수 있는 작동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홈을 보겠다 하시면 홈을 누르시면 처음에 나왔던 홈 화면이 나오고요. 내비를 보겠다 하시면 요걸 터치하거나 여기 맵 버튼을 누르면 내비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목적지 검색은 요 서치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음성인식 기능도 있어요. 음성인식 기능 누르시면 내 목소리 가지고서 이제 그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시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 한번 누를게요. 네.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예시어가 있는데 명칭, 상호, 도로명 주소 또는 옛날 주소, 전화번호 여기 입력하시고 다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되세요. 예. 검색하고 자주 가시는 곳은 등록 지정을 누르시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집 사무실 즐겨찾기 1번부터 3번까지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하시고요. 잠깐 최근 목적지가 여기 세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최근 목적지가 지워졌네요. 여기가 요거였었죠. 1000개로.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터치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우리 집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주소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전국 어디서나 내가 우리 집 찾아가겠다 하시면 요걸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사무실부터 즐겨찾기 1번부터 3번까지도 마찬가지 저장을 시켜 놓으시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눌러서 찾아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미디어라는 버튼이 있는데 미디어라는 버튼은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FM, AM, DMB, 블루스 오디오, USB 음악 비디오, 지니뮤직, 멜론, 팟빵, 자연스리 왓챠, 웨이브, 유튜브, 모바일,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까지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FM하고 AM은 라디오를 말하는 거고, DMB는 지상파 TV,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에 연결하시면 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메뉴들은 여기 홈이라는 화면을 눌렀을 때 미디어 있죠? 요걸 눌러도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여기서 요 미디어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미디어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라디오는 FM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현재 요 차가 있는 위치에서 수신 가능한 채널들이 이렇게 나와요. 89.1부터 해가지고 뭐 91.9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듣겠다 하시면 요걸 터치하시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들은 채널을 저장하겠다 하시면 오른쪽에 별이 있죠, 별. 요걸 누르시면 요게 저장 모드입니다. 저장 모드가 되어 있으면 요게 즐겨찾기 딱 나가시면 이렇게 저장된 채널이 2개가 딱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시 즐겨찾기 모드로 다시 이렇게 여기 FM 눌러가지고요. 현재 요 모드에서 내가 요걸 누르잖아요. 그럼 요건 지운 거예요. 지웠으면 나가보면 하나만 딱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채널을 눌러가지고 저장을 시키시면 되시겠습니다. 잠깐 덥죠? 에어컨을 잠깐 틀어놓을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는 FM하고 AM하고 검색하셔가지고 저장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블루스 오디오하고 자연의 소리 있는데, 자연의 소리라는 것은 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터치하셔가지고 그냥 소리만 듣고 힐링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을 해야지만 음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연결하시기 위해서는 폰에서 검색을 잠깐 하셔야 합니다. 폰을 잠깐만 열어보시겠어요? 예. 폰을 이제 그 블루스를 잠깐 검색하셔가지고요. 떴네 방금. 요거 연결. 요거 누르시고 허용. 누르시고 허용을 누르시면 이제 폰하고 이제 차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장님 폰이 이렇게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된 걸 확인하시는데 여기 서서창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서서창에 들어가시면 기기 연결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핸즈프리하고 블루스 오디오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화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정보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 시키시면, 잠깐 아무거나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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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영상 많이 보셨네요. 소렌타이브도 보셨네요. 이렇게 플레이 시키면 이 소리가 이렇게 차하고 연결돼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바로 이제 블루스 오디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폰에서 음악을 플레이 시키면 차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블루스 오디오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미디어 기능에 보시면, 예. 왜 편해? 예. 미디어 기능에 보시면 블루스 오디오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USB하고 음악 비디오가 있죠. 요걸 잠깐 끄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운전 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통화하실 때는 여기 통화 버튼 있죠. 요걸 누르시면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별표 버튼은 이제 즐겨찾기 메뉴를 해가지고, 저게 통화 버튼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는 것은 요거 통화 거절 종료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걸 켜놓으시면 전화 쓸 때는 요걸 누르시고, 통화 종료할 때는 요걸 누르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안 할래. 예. 그리고 이제 잠깐 미디어를 좀 설명 더 드릴게요. 미디어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USB 음악 비디오가 있어요. 음악 비디오는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좀 불이 켜져 있잖아요. 요게 C타입 코드인데, C타입으로 연결하시고 USB를 연결하시거나 하시면 요 USB 모드라 해가지고 폰에 있는, 아니 그 USB 메모리 스틱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또는 영상 같은 걸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게 C타입인데, 여기다 꽂는 겁니다. C타입은. 근데 이렇게 노란불이었을 때는 이제 이 미디어 해가지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흰색으로 바뀌면 C타입 코드로 해가지고 충전 기능을 두 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거를 충전 안 하고 이렇게 USB 음악이라든가 비디오를 듣겠다 하시면 요걸 노란불로 만들어 놓고서 코드를 꽂고서 연결해야지만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보시는 지니, 멜론, 팟빵, 왓챠 뭐 이렇게 부가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요것들은 기아 커넥트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 메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아까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요거 앱을 플레이 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무선으로 해가지고 폰에 있는 화면을 여기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불러오게 되면 이제 폰에 있는 티맵이라든가 카카오 내비 같은 것도 여기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예. 예. 이제 기존 내비 써도 괜찮으신 거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기아 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시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옆에 보시면 별표 버튼인데, 별표는 즐겨찾기 메뉴예요. 즐겨찾기 메뉴 중에서 아까 핸들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용자 버튼 내비게이션 메뉴가 됩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는 현재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요 위에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원하시는 메뉴를 내가 체크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화면 켜기 끄기를 이용했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요걸 누르시면 화면을 이렇게 껐다 또는 켰다 할 수가 있고요. DMB를 누르고 요걸 누르시면 DMB 모드로 또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원하는 메뉴를, 예, 요걸 길게 눌러서 원하는 메뉴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 지정하시고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재는 이제 없음으로 해놨는데, 원하시는 어떤가요? 비디오를 보다가 그럼요. 그거 아니고 미디어를 이렇게 누르시면 현재는 이렇게 DMB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DMB를 안 보고 다른 거 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다른 거 터치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른 걸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길게 눌러가지고 메뉴 보시고 라디오 보겠다 하시면 라디오 체크하시면 또 라디오 메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요거를 끌 때는 어떻게 끄냐? 현재 요게 삼각형이 됐을 때는 요게 전원 버튼이에요.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다시 킬 수가 있고요. 예. 요거로 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또는 여기 있는 볼륨 버튼을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채널도 앞에 채널 뒤에 채널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 라디오 채널 한 개 채널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 줄임은 위에서 누르면 소리 줄임, 예. 다시 누르면, 예, 다시 켜지고요. 모드 버튼은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원하시는 모드를 체크하시면 돼요. 블루스 오디오라든가 또는 뭐 FM 라디오, 뭐 USB 음악, 뭐 자연 소리 이렇게 체크해 놓잖아요. 그럼 체크한 것만 눌렀을 때 이동하게 돼 있어요. 체크한 것만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의 소리,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에, 예, 블루스 오디오, 자연의 소리,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되시는 겁니다. 예, 끌 때는 요거 누르시면 다시 끌 수가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기능이 몰라요. 많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봐야지. 예. 제가 나중에 요거 영상을 또 올려놓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셋업창에 들어가 보시면 셋업창에는 이 차의 모든 설정을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의 기본적인 설정은 차량에 대한 메뉴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인 설정은 다 여기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세팅은 다 되어 있어요. 따로 뭐 변경할 건 없는데 만약에 내가 필요하면 이게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거를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모드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 차의 운전자 모드는 뭐냐면 드라이브 IG에 관련된 메뉴세요. 그래서 주행 안전은 이제 드라이브 IG에 보시면 전방 안전, 측방 안전, 후측방 안전, 후방 주차 안전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다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차로 안전도 이게 꺼져 있는데 차로 안전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될 것 같으면 핸들이 자동으로 조향이 되면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차로 안전. 전방 안전, 측방 안전, 후측방 안전은 부딪히점 있을 때는 운전자한테 먼저 경보해주고 그래도 운전자가 그걸 감지 못했을 때는 자동으로 제동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깜빡이를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움직이시면 예, 그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이렇게 깜빡거리세요. 예. 되잖아요. 예, 이게 시동이 걸렸을 때 깜빡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시퀀스 기능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시동이 꺼졌을 때는 안 되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만약에 어제는 이걸 눌렀잖아요. 맞아요. 비상등을 눌렀을 때는 안 되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예. 요걸 누르면 아, 깜빡이 등만 됩니다. 맞아요. 깜빡이 시퀀스. 예. 시퀀스 되잖아요. 예. 우리 사장님 공부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 어제까지도 좀 몰랐어요. 없는데요?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가격 보니까 시퀀스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없네. 예. 저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게 이제 그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안전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주차 안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주차 안전 기능에 보시면 서라운드 뷰,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요건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게 해놓으시면 부딪히점 했을 때 요게 전방에 보시면 어디 있어요? 예. 요게 이제 P라고 되어 있는 것이 주차 안전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앞범버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점 있을 때는 운전자에서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인데 요게 이제 주차할 때는 자동으로 켜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후방 안전도 뒤로 후진할 때 만약에 뒤에 사람이라든가 자전거 오토바이가 있으면 다 감지해주고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 후방 안전, 후방 교차 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행 편의 기능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에 차간 거리 지정도 할 수가 있고요. 뭐 가속 강도, 그다음 반응 속도 이런 것도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요 기능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차간거리 기능은 요 버튼이 차간거리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세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마찬가지 작동이 되는데 현재는 요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작동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눌러도 작동은 안 됩니다. 이따가는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동시킬 때는 요 위에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작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세요. 주행 중에만. 주행도 만약에 30km 이상이었을 때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30km 미만이었을 때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30km 이상이었을 때 요걸 누르시면 크루즈를 작동할 수가 있고 작동했을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이라든가 여기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루즈에 관련된 메뉴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라고 돼 있는데 크루즈 이용할 때 깜빡이 등을 켜시면 깜빡이 등 킨 쪽으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예, 이제 앞차하고 차간 거리, 차선을 유지해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주행 속도 자동 조절은 만약에 고속도로 그 속도 구간이 100km 구간인데 갑자기 80km 구간을 줄었다. 그럼 크루즈를 조작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가 80km로 내가 100km 지정했지만 여기는 제한 속도가 80km이기 때문에 80km로 속도가 쫙 줄어들어요. 그러다 다시 100km 구간이다 하면 자동으로 100km 구간을 자기가 또 알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용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메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경우는 들어가셔가지고 변경하셔도 되는 거고요. 하이패스는 이게 하이패스의 카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안내 음성 지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금액, 잔액도 확인할 수가 있고 카드는 여기에 꽂을 수 있는데 카드 잠깐 꺼내줘 보시겠어요? 예. 예,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때는 요 IC칩에 이렇게 하늘을 보게 하셔야 돼요. 하늘을 보게 해가지고 꽂아야 되는데 이게 눈미러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뒤로 미시고요. 그 다음에 예, 위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제대로 넣으시면 이렇게 불이 녹색 불로 들였으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후불 카드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누르시면 안내 멘트 소리를 여기서도 크게 작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크게 작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잔액 확인 버튼인데, 잔액은 요게 후불 카드이기 때문에 잔액은 필요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잔액 확인은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사용 결제 금액들은 나중에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이제 소리로서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이패스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빌트인 설정 여기서도 설정 아까 했지만 할 수가 있고요. 공조 기능은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래서 에어컨 히터 기능을 오토에 넣으시면 외부 공기 차단이라든가 자동 환기 모드, 그 다음에 창문 습기를 방지해주는 그런 모드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트에 관련된 부분은 의자 시트에 관련된 부분이세요. 승하차 편이라는 것은 시동 끄고 내리시잖아요. 그럼 운전석 시트가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뒤로 움직여 주는데, 그게 짧게 이동할 건지 길게 이동할 건지, 아니면 핸들이 위로 내리기 쉽게 핸들이 위로 올라가 주거든요. 그런 거를 이동할 건지를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돼 있으면 의자 시트는 짧게 뒤로 이동하면서 핸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실내 무드조명이라고 있어요. 실내 무드조명, 여기에 지금 파랗게 등이 들어와 있죠. 요 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 파란색인데 녹색, 와, 색상도. 그 다음에 예 보라색. 뒤에는 없네요. 예, 앞에 쪽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데, 앞에 탈 거잖아. 예. 여기서는 이제 색상을 이제 수동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예, 수동으로 색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차량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게 연동해가지고 차량 색상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는 요걸 돌리시면 이게 이 가운데 보시면 스포츠, 스마트,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는 연비절약 모드세요. 연비절약 모드 놔두시면 차량 속도가 110 이상은 잘 안 나가요. 왜냐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 출력을 올려주지만 대신에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핸들이 무겁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원하시는 모드에 놓고 운전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모드는 에코하고 스포츠 모드를 둘 다 아우르는 모드세요. 그래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에 따라서 그 모드가 자동으로 에코 또는 스마트 모드로 전환해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놓으시면 거기에 따라 차량 색상이 좀 바뀐다는 뜻이고요. 어두운 곳에서 또 이 밝기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뭐 주의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이 색상이 변경되면서 이제 운전자한테 경보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 전체 문이 다 잠기는 거고요. 원하지 않으면 끌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주행할 때 다 잠기게 해놓고, 자동 잠금 해제는 현재는 시동 껐을 때 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원하시면 다른 모드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자동 잠금이 시동 켜놓은 상태에서 주행할 때는 다 잠금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금 해제 버튼은 여기 운전석하고 조수석에만 있어요. 근데 뒤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계신 분들 내리려고 하면 이게 이 도어락 해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안 열려요. 그럼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잠금 해제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수석이나 뒤에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는 이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뒤에 문이 열렸잖아요. 만약에 이 불이 꺼져 있으면 수동으로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문 열리는 속도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열림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완전 열림 3단계, 뭐 2단계, 1단계가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 테일게이트 요거는 딱 켜놓으시면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딱 열려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은 현재 꺼져 있잖아요. 요걸 켜놓으시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서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또 닫혀요. 그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주는데, 이건 원하시면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격 창문 제어는 운전석 쪽에 창문만 해놓으실 건가요? 예. 운전석 쪽에 창문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그래서 예, 요거를 열고 닫고 하실 때는 이 스마트 키 어디 있죠? 가지고 계신가요? 예. 스마트 키에 여기 보시면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닫힌 창문 운전석 쪽을 열 수가 있고요.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열린 운전석 쪽 창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디지털 키는 요거 이제 스마트폰 키하고 NFC 카드 키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등록하시면 요거는 NFC 카드 키거든요. 요 키하고 스마트폰 키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런
키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요 카드키나 스마트폰 키 가지고 차를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키를 먼저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용수가 있고요. 편의 기능을 보시면 후속 승계 알림, 요거는 이제 차 시동 끄고 내릴 때 뒤에 한번 확인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잠깐 끄겠습니다. 어차피 쉬려고 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은 여기다가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폰도 이게 충전 기능이 지원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올려놔 볼게요. 이게 껍데기를 커버 빼야 돼. 된다. 아, 여기 충전은 되네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예. 그 1%밖에 없네. 예, 1%밖에 없네요. 근데 충전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올려주시면 충전할 수가 있고요. 예. 이거 없이도 되는구나. 예. 그 다음에 뒷유리 와이퍼는 그 앞에 비가 왔을 때 여기다 놔시겠어요? 이게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예. 이렇게 되나? 예. 앞뒤로? 예. 안 들어오는데? 됐습니다. 예. 예. 요게 배터리는 있는데 아까 보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로 전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뺏어 먹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차량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사장님이 그 하이브리드 하이패스 HUD 말씀하셨잖아요. 네. HUD 같은 경우는 요 밖에 나가 보면 요게 클러스터 HUD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셋업이라는 메뉴에 클러스터 HUD 요거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는 요 계기판 화면, 밝기, 테마 선택도 혹시 아시나요? 서클, 심플형 타입. 몰라요. 서클형은 요게 둥근 형태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A, B, C로 해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심플형은 단순형, 마찬가지 A, B, C 구분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면 요거를 돌렸을 때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 바뀌는 화면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냥 해버리죠. 예. 요건 서클형. 예. 또 뭔데 이게? 서클형 모드는 둘 중에 선택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고, 심플은 어떻게 된 거야? 심플은 이런 형태. 재미없다. 예, 서클은 이렇게 둥근 형태. 거기서 스타일이 여기 A, B, C가 있어요. 서클에서 예. A, 그 다음에 또 B 눌러보실래요? B. 그 다음에 C. 예. C. C는 안 좋다. 예. 색깔이. 예. B가 나은 것 같다. 예. 이걸로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앞에 HUD는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HUD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걸 끄시면 HUD가 꺼집니다. 근데 요걸 켜놓으시고 영상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높이가 안 맞다 그랬잖아요. 올라요. 그럼 위아래로 좌우로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예. 책 올라왔네. 예. 아 잠깐. 나도 보인다. 보이세요? 네. 네. 좌우는 한번 저거잖아. 예, 좌우 기울기. 예. 그렇게 해서 HUD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나가보시면, 이제 여기도 메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내 차량하고 클러스터 HUD 기기 연결. 기기 연결은 아까 핸즈프리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메뉴들만, 예, 주로 많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일반 메뉴 들어가 보시면 업데이트 하실 때는 어떤 게 업데이트 돼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는 여기서 뭐가 막 들어가 있으면 자동 업데이트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내비 데이터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할 건지를 물어봐줘요. 왜냐하면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는 후방 카메라라든가 미디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후진한다든가 차를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주변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업데이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안전하게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놓거나 했을 때만 업데이트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요런 창들은 여기 셋업이라는 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디어 기능, 인터테인먼트 미디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바람 개배를 딱 누르시면 에어컨 히터 모드가 이렇게 딱 나오세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22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 온도 조절은 왼쪽에 내봐세요. 왼쪽에 내발 돌리시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저는 17도는 노우로 표시가 되세요. 예, 가장 낮은 온도고요. 최고는 32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32도는 이제 올리시면 하이로, 예, 추울 때 이때는 히터가 작동되고 반대로 내리면 에어컨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 기능은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는 로우, 그 다음에 미디움, 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중간, 빠르게 실내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오토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자동, 그러니까 외부 환기라든가 또는 습기 방지라든가 그런 기능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오토를 이용 안 하시고 내가 수동을 하겠다 하시면 요 바람기를 두시면 수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세게 또는 약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정면, 정면 하단, 하단, 하단 앞유리, 정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내가 수동으로 앞유리의 성해 제거를 하겠다 하시면 앞유리 프론트 버튼 누르시면 앞유리의 성해 제거가 되시는 거고요. 아니면 사이드 미러에도 물방울 맺혀 있잖아요. 뒤에 유리도 물방울 맺혔을 때는 리어랑 버튼 누르시면 열선을 작동시킵니다. 열선에서 물방울이 다 제거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혼자 탔을 때 바람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는 드라이버 온일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는 바람이 안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바람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송풍구가 여기 쪽만 내가 따로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돌리시면 이쪽은 21도인데 이쪽 바람은 25도가 나오세요. 근데 같이 맞추고 될 때는 요 버튼 누르시면 같이 맞추고 왼쪽 레버를 돌리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람개비였을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요게 이제 에어컨 히터 온오프 버튼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눌렀을 때 요걸 누르시면 라디오 히터 온오프, 라디오 온오프 버튼이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 눌렀을 때는 에어컨 히터, 예, 요거 했을 때는 라디오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작동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이제 기아 부분은, 예, 요건 환기는 자동 환기, 아니, 그 실내 환기. 오토로 하면 자동. 예. 근데 오토에 놔두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실내해 가지고 습기가 찬다. 그럼 자동으로 환기를 해줘요. 이게 내부에서만 도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내부에서만 이건- 공기가 이건 도는 거예요. 없으면 외부에서 도는 그렇죠. 거죠.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아는 아까도 문제 시작했지만 이게 다이얼식이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T,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R, 그다음 중립 모드 이용할 수 있고 기아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P 버튼만 누르시면 파킹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열 주차식 경우가 있죠. 기아 중립에 놓으실 때, 예. 그냥 N에 놓으시면 차문이 안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립에 놓으실 때는 반드시 파킹 놓으시고요. 그 다음 시동을 잠깐 끄시겠어요? 예, 시동 끄시고요. 그리고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레버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시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요. 중간 정도 돌리고 잡고 계시면 여기에 기아가 N으로 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기아가 N으로 빠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가 중립 모드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만이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번 기아를 놔보시겠어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이거 어렵다 이건. 예, 브레이크 밟으시고 어렵지 네.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 중간 정도 잡고 중간 정도만 돌리고 그대로 잡고 계세요. 이게 아니고. 예. 아니 드라이브 가려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시동이 걸려야지만 드라이브 모드로 갈 수가 지금 있어요. 꺼졌어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드라이브 모드가 안 되세요. 이거는 이제 중립 모드로 올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세요. 꺼진 거예요 시동이? 예, 이중 주차돼서 중립으로 예. 놔야 될 때 시동 예, 요렇게 N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다시 처음부터 해봐. 예. 이거 좀 어렵다 나. 이제 파킹해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자, 이 상태가 시동이 걸린 상태세요. 이제 주행해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차들이 많아가 주차를 못해요. 그럼 그 앞에다가 이제 2홀차를 해야 돼요. 그럼 차를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제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합니다. 예. 중립에 놓으실 때는 파킹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파킹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예, 누르라고요? 예,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시동 끄시고. 예. 아, 파킹은 안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기아가 파킹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네. 주행 모드에다가 이제 파킹을 놓으시잖아요. 예. 네. 예, 기아를 변속했다가 파킹 모드 놓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동을 끄셔요. 예. 시동 끄시고. 예, 시동 끄시고, 그 다음 브레이크 밟고, 예, 레버를 아까처럼 돌려가지고 중간 정도에서 살짝 잡고 계세요. 드라이브로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중립 모드 놓으시는 거예요. 예. 시동이 꺼졌을 때는 기아를 레버를 살짝 돌리시고, 예, 살짝 돌려서 중간에 잡고 계시면 기아가 N으로 빠집니다. 안 빠지는데? 조금만 더 돌려가 잡고 계실래? 예. 브레이크 밟으셨나요? 네. 꽉 밟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 기아를 레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예. 다시 파킹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아,
너무 세게 했다 내가. 예. P 버튼 다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N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요 상태가 너무 죽는 아까 모습. 너무 세게 했네. 예, 끝까지 돌리시면 안 되고요. 중간 정도에서 잡고 계셔야 돼요. 이건 좀 어렵다 헷갈린다. 예, 예. 요게 이제 중립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킹 놔보시고요. 예. 예,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예,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놓고 내리셔야지 차문이 잠겨요. 아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N 해놓고 내리시면 근데 차문이 안 이때 잠기게 이걸 있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브레이크 걸리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밀고 못 나가죠. 예. 다시 시동 걸 때는 기아가 중립이나 또는 파킹했을 때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번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 보실까요? 시동 올 때는 막 브레이크 꼭 잡아야 돼요? 예, 브레이크 밟아야지만 시동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예. 자, 요 상태가 이제 시동이 또 걸린 겁니다. 예. 야, 이 시동 안 걸린 거야. 그렇죠. 근데 레디란 불이 켜져 있으면 시동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불이 들어와 있는데 레디란 불이 없다? 그럼 시동은 안 걸려 있고 그냥 시스템 체크만 해주는 겁니다. 예.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갈라 그러겠다. 예. 그리고 후진기아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후진기아? 후진기아 놓으시면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는데요. 후진기아. 예. 세게 해야 돼.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요. 핸들을 돌려보면 밑에 파란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은 차가 어느 쪽으로 후진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진입 방향을 알려주는 그 선이세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 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빨간색은 차체 범버 끝부분이세요. 후진할 때 여기까지 후진하면 차가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라인까지만 후진을 하시는 겁니다. 후진하실 때 중간 라인까지 후진하시게 되면 소리로서도 이제 알려줘요. 삐삐삐삐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삐 소리가 나세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파란색 라인은 후진할 때 주차 라인을 요 파란색을 요 바닥에 있는 주차 라인하고 맞춰 들어가면 차가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서라운드 뷰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요 차를 그대로 요 주차 라인 쪽에 딱 놓으시면 요 라인 안쪽으로 차가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드 미러도 보시지만 요 카메라를 보시면서도 후진하시면 차가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험이 있으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죠. 녹색 불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가 거리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딪히험이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런 불들을 보시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죠. 요것도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하실 때 이제 안전하게 후진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리모터 360도 미러 해가지고 이걸 터치하시면 손가락으로 내 차 주변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희한하네. 예. 그리고 주행 모드 뒤로 놔보시겠어요? 뒤로 놓으시면, 예. 예. 뒤로 놓으시면 이게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또 작동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좌우측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이 전방 카메라를 보시면서 좌우측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시고서 주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보시면 각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그 다음에 좌우측, 그 다음에 전방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메라 볼 수 있고, 후진 카메라도 보시면 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좌우측, 뒤에 후방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영상들, 서라운드 뷰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파킹에 잠깐 나보시겠어요? 파킹에 놓으시고요. 예, P 버튼 누르시는 거죠. 예. 파킹에 놓으시고, 예,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카메라를 보고 싶다. 후진기 안 넣으시고 카메라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후방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예, 후진기 안 넣어도 이렇게 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 카메라 요거를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카메라 버튼이 되세요. 다시 누르시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요걸 당기시면 걸리고요. 강제 해제는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위에서 누르면 강제 해제가 되세요. 아니면 기아 변속해도 자동 해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핸들 열선은 요거 누르시면 핸들을 따뜻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단계는 2단계, 1단계 오프. 그 다음에 운전석 쪽 열선은 요걸 미시면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반대로 누르시면 통풍 시트 여름에. 그래서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해서 여름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 번에 끄실 때는 길게 미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한 번에 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 뒤에도 송풍도 있어요? 뒤에는 열선만 있습니다. 예, 뒤에는 열선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오토홀드 기능은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차는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기능 혹시 아세요? 오토홀드 기능은? 이제 요게 뭐냐면 오토홀드 기능 누르시면 이렇게 오토홀드라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로라든가 차가 정체된 구간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때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토홀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기아를 한번 뒤로 놔보시겠어요? 뒤로?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브레이크 밟고 뒤로 놓으시면 이제 요게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녹색으로 바뀌었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잠깐 띄워보시겠어요? 그 차가 앞으로 안 나가죠. 이제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 잡아주는 겁니다. 해제는 악셀을 살짝 밟으면 차가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앞으로 싹 나갈 거예요. 악셀 살짝 밟아보시, 살짝만. 예. 살짝 밟으시면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죠. 다시 밟으면 불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브레이크 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요. 예. 이제 요게 뭐냐면 해제가 안 되는구나 계속. 해제는 이제 악셀을 살짝 밟으면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행하고 브레이크. 지금 오토 걸렸잖아요.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떼면 브레이크 띄면 안 나가죠. 해제는 악셀을 살짝 밟으면 앞으로 아니, 나가요. 밟았다가 예. 예. 밟으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걸리게 되세요. 계속 브레이크. 걸린다고. 그렇죠. 계속 걸리는 거죠. 계속 걸린다고 내가 예, 얘기를 예. 해. 완전 해제는 요걸 다시 누르면 완전히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차 막히고 고속도로에서 계속 서행할 때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럴 때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 예. 그 백미러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이거 맞아요? 사이드 각도를 원하시는 만큼 조절하셔야죠. 아니 예. 그 후진 넣을 때 이거 이제 예. 백미러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 하향 후진 기어 넣어보시겠어요? 후진 넣으면 사이드 미러가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려가죠.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향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주행 모드 하면 원위치로 가는 거고. 예. 근데 어. 원위치가 지금 내 저기는 안 맞네. 조금 다시. 그러면 이제 그 왼쪽 꼭지를 조절하셔가지고요. 왼쪽으로 미시고 위에 동선 한번 누르시면 사이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좀.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눈미러인데요. 눈미러가 일반 눈미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미러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뒤에를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건데 요거를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요거 누르시면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테이프 띄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이제 밝기 체크되면 요거 플러스 누르면 밝게 또는 마이너스 누르면 어둡게. 예.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각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누르시면 밑으로 또 누르시면 위로. 그래서 미러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걸 안 보겠다 하시면 요거 미시면 일반 미러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운전석 쪽으로 미시면 스마트 미러로 해가지고 디지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일반으로 해도 예. 보이는 게 없는데요. 요거는 각도 조절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처음에 움직이려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걸 예. 조절해가지고 각도 조절하시고요. 예. 그 영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내리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 보여요. 네,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각도를 이렇게 좀 내리셔도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건 밝기네요. 예. 요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예. 그다음에 좀 밝게 하고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하지 않으시면 요거를 반대로 내리셔가지고 그냥 보시고 예. 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보다 그 영상이 더 예쁘다. 이거 누구요? 귀신 나왔네. 자, 그리고 터치등은 이렇게 터치하시면 터치등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전체 실내등 누르시면 전체 실내등. 또 그래요? 예, 그것도 누르시면 등을 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수동 녹화. 요걸 누르시면 10초간 수동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해가지고. 예. 많죠. 너무 많죠. 진짜 많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도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 크루즈에 보시면 차로 유지 기능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핸들 모양의 그림이 떠 있습니다.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행하다 보면 여기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작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작동을 하게 되면 핸들이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조향이 돼요. 내가 조향하지 않아도. 예,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는 평상시에도 운전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전하셔도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내가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속도가 30km 이상 됐을 때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0km 이상 됐을 때 요걸 누르시면 여기 상단에 크루즈 속도가 딱 표시가 돼요. 만약에 내가 30km에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30km가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60km나 100km에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100km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차는 100km로 계속 지정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블록이 표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블록이 표시가 돼요. 기본 세팅은 블록이 4개가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 세팅했을 때는요. 블록 한 개의 거리는 25m입니다. 그럼 4개면 100m예요. 그럼 내 차하고 앞차의 거리를 100m 유지한다는 뜻이세요. 거리 유지. 예. 그러면 내가 요걸 지정했을 때 크루즈 속도가 뭐 60km 지정했고 앞차하고 내 차 거리는 100m. 그 다음에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따로 핸들을 조향하지 않고 악셀을 밟지 않아도 이 차는 60km의 앞차하고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차선을 잡아주면서 계속 조용합니다. 근데 내가 60km인데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땐 요 레버를 플러스로 미시면 밀 때마다 1씩 올라가요. 반대로 마이너스 내리면 밀 때마다 1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70km 정도로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해요. 이렇게 지정했는데 내가 크루저 했는데 그냥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버튼을 위에서 누르면 이제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세요. 위에서도. 예. 그리고 내가 다시 또 크루즈 하겠다 하시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는 요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시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눌렀을 때는 취소잖아요. 근데 눌렀던 걸 다시 누르면 여러 번 크루즈 이용한 것 중에서 맨 처음에 크루즈 지정한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크루즈 100km 했어요. 근데 현재 60km 가다가 이걸 누르시면 100km로 돼버리잖아요. 그럼 악셀이 막 가속이 되면서 차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현재는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지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다가 내가 이제 차간거리가 현재 100km잖아요. 아니 100m 유지했잖아요. 근데 내가 차간거리 좀 더 좁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차간거리가 블록이 3개, 2개, 1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차하고 내차 거리를 25m까지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정하고 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다른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로부터 다시 또 25m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끼어든 차가 가다가 속도가 나는 60km인데 앞차는 뭐 30km, 20km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부딪힐 점 있잖아요. 근데 차간거리가 우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 차 속도에 맞게 이 차도 20-30km로 주행하고요. 가다가 앞차가 멈춰버리면 이 차도 따라가다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하고. 거진 운전은 예. 반은 안 해도 되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동체야, 동체 이거.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예. 예,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요거만 따로 지정하는 거고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차가 사라지면 처음에 지정했던 크루즈 속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용하다가 내가 크루즈 완전히 나가겠다 하시면 처음에 눌렀던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건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없을 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사용하지 마. 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패들 시프트라는 버튼입니다. 요건 뭔지 아시는가요, 사장님? 빨리빨리 말해. 응? 예,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 같으신데. 봤는데 이제 뭐. 요거는 뭐냐면 수동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 그러니까 내가 오토 모드로 운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수동 모드로 운전하고 싶을 때는 가는 속도에서 플러스 누르시면 현재 가는 속도의 기아 단수가 여기 P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단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60에서 60에 70 간다 하면 이걸 눌렀을 때는 기아가 다 4단 내지는 5단이 돼요. 그럼 이걸 누를 때마다 기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마이너스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일정한 시간 동안 레버를 조작 안 하시면 다시 오토 모드로 그냥 자동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 이거는. 예. 근데 거의 많이 이용을 안 하세요. 예. 근데 일단 오토 기아의 특성이 뭐냐면 악셀 밟았을 때 바로 가속이 안 되고 천천히 가속이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내가 좀 수동으로 좀 빨리 좀 반응을 좀 빨리 하고 싶을 때 저 레버를 움직여가지고 빨리 이제 수동 기아처럼 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시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 아유,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링크 올려드리고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들었기 때문에 요 영상을 들으시면 금방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복습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